제일 꼴불견인 남자 교사 탑3 뭐 친한 척하는 남자 교사, 스윗한 척, 궁금하지도 않은데 첫사랑 이야기해주는 교사. 괜히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체육단련실이 있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 제가 신규 교사 시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그때가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교사 되고 한 딱 3, 4년 정도까지가 제일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임용이 좀 빨리 된 편이에요. 좀 젊은 나이에 이제 교직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용납해 줬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호텔에 이렇게 갔는데 저랑 같이 교사가 되신 분들이 3분이 더 계셨어요. 그래서 저 포함 총 4명이 학교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체육관이나 강당에 모여서 입학식, 계약식 같은 거 한 게 아니고 그때 방송으로 했어요. 발령교사 4명 중에 1명만 인사를 해라, 학생들한테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대표로.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누구누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학교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거짓말 같죠? 괜히 봤다라는 생각을 이제 여기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환영을 받으면서 제가 교직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매우 좋아해 줬습니다. 저를 잘 모르니까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만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교사들 중에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젊었고 저의 경쟁 상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말 첫 해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맨날 찾아오고 좋아해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몇 살까지 결혼을 못하면 선생님이랑 결혼할 거라고 한 애만 3명 있었습니다. 당연히 싹 다 사라졌지만 저 같은 존재는 잊혀졌죠. 내가 눈이 삐었었구나, 뭐 다 이제 알게 되는 건데, 어쨌든 학교 있는 동안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는, 고맙게도 별거 아닌데도 이렇게 좋아해주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만났던 애들 아직도 뭐 기억이 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먼저 이렇게 선뜻 연락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궁금한 채로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한 번은 첫 제자들이 졸업을 하게 됐는데, 어떤 여학생 하나가 와서 저 크면은 선생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슨 결혼이냐, 너 그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나 같은 거 있는다니까. 진짜로 결혼할 거라고 호언장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그럼 저도 선생님이랑 결혼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얘가 먼저 한다고 했으니까 순서를 기다려라, 뭐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아이들이 저랑 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어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학교 안에 지나다니고 그러면 창문으로 막 제 이름을 그냥 불러요. 선생님 안 붙이고. 어떤 애는 제 핸드폰을 막 뺏어다가 자기 번호를 저장하고,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잘생긴 편도 아니고 삐쩍 말랐고 매력적이지 않았는데도 학생들의 사랑을 좀 받았습니다. 끝까지 행복할 줄만 알았죠. 근데 웬걸 시대가 변했고 저도 변했죠. 이렇게 떡락한 인지도의 교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요, 이제 그런 학생들 전혀 없습니다. 저랑 친구처럼 진짜 친하게 편하게 얘기하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진짜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랑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제가 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제일 꼴불견인 남자 교사 탑3 뭐 이런 거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한 척하는 남자 교사. 친한 척, 자기가 막 스윗한 척, 친한 척하는 남자 교사. 친한 척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했고, 두 번째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첫사랑 이야기해주는 교사. 괜히 내가 그랬던 적이 있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하고, 애들하고 참 별 노력 없이 잘 지냈던 그 지나간 세월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하고, 그때는 수업하면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애들하고 이래저래 농담이나 주고받고 이랬던 시간이 많아요. 썰 풀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막 수업을 했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지금처럼 민원이 많았던 시대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못하고 수업 시간을 막 애들하고 놀면서 때울 때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 용납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애들이 젊어서 그랬나. 젊은 게 최고입니다 진짜. 젊고 어리고 그런 게 최고예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간다는 게 함정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됐는데 아 이게 언제까지나 뭐 계속될 줄 알았나? 뭐 그랬던 건 아닌데 그만둘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지냈죠. 신규 때는 그냥 적당히 살 만큼 돈 주고 넉넉하진 않지만 학교에서 수업 재밌고 애들하고 지내는 거 재밌고 뭐 한다 그러면 언제나 환호해주고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발표회 이런 거 하면은 춤추거든요. 선생님들 모여서 춤춰요. 저 그때 췄던 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좀 수치스러웠는데 그 애들의 정말 엄청난 환호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쯤에 축제가 있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있던 학교가 무려 댄스 학원에 등록을 해서 교사분들하고 저 포함 4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4분이 그 춤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사를 돈 주고 섭외해가지고 그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정말 애들이 뭘 해도 좋아해 줬었죠. 수련회 때도 나가면 노래를 불러달라고 갑자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김동률의 취중진담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즐겨 듣던 노래가 그거였던 거예요. 취중진담.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거 부르겠다고 하고 바보 같았던 선택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쪽팔리고 근데도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 노래도 못 부르고 취중진담이 웬 말입니까. 애들 수련회 그 막 댄스 추고 막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교사가 나와서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뭐 그런 노래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그랬겠어. 근데도 애들이 좋아해주고 선생님들도 되게 재밌어 해주고 뭔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넉넉하고 바쁘지 않고 내가 여기 안에 소속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근데라는 말을 또 하게 되네. 근데 요새는 안 그렇다. 그 찬란했던 그 시기가 다시는 오지 않고 요새는 정말 민원이 많아져서 진짜 많아졌어요. 애들하고 그때만큼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없고 편하게 얘기할 수도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나이가 그냥 들어서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떡락한 거죠. 안타깝게도. 애들하고 이제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많았어요. 방과 후에 제가 있던 학교가 어려운 지역 학교다 보니까 복지 사업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문화체험 활동, 멘토링 활동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문화체험 한다고 이렇게 로데오 거리 같은 데 가서 같이 밥 먹고 막 애들하고 이렇게 보드게임 카페 이런 데 가서 게임도 많이 하고요. 영화관이 망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영화관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관 가서 애들하고 같이 영화 보고 문화체험한다고 연극도 많이 보고요. 먹을 것도 진짜 많이 사줬죠. 그런 거 이제 예산 내려오면 간식을 일단 많이 사줄 수 있거든요. 즐거웠어요. 학교가 그래도 그런 활동들이 자유로웠고 첫 해부터 밴드 동아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밴드 동아리 하면서 애들하고 공연하면서도 재밌었고 다 이제 지나간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즐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이 사실 힘든 면도 있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하고 잘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걸 통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과 노는 게 그냥 프로그램이었어요. 애들 야단칠 때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놀기만 했던 게 아니고 굉장히 애들 야단도 많이 쳤어요. 근데도 애들이 좋아해줬어. 혼내는 가운데서도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막 민원 놓고 막 신고하고 막 그런 학생도 없었어요. 자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학교가 서로 감시하고 교사 학생 간에 학생이 교사의 언행을 감시하고 학부모가 감시하고 또 학생과 학생이 서로 감시하고 이게 학교폭력위원회 만들어지면서 서로 신고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도 난리죠. 입시 이런 것 때문에 입시 피해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주기 위해서 요새는 학폭 신고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학교가 자유를 잃고 감시와 통제가 너무 일반적으로 스며들어서 서로와 서로가 이렇게 충분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점입니다. 지나간 그 신규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딱 3년까지만 하고 관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이었어. 힘들기만 하고 보람을 느끼기가 첫해 신규 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했어. 이제 어떤 걸 해도 만족할 수 없어. 첫째자들이 너무 좋았고 저랑 잘 지냈었고 지금은 뭐 연락하는 애가 없지만은 아쉽죠.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었는데 저도 그런 걸 할 줄 모르고 첫째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많이 궁금합니다만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친밀감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항상 리셋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하고 지내는 게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다음날 갑자기 대면하고 어색해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쌓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관련된 걸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획 돌아서기도 하고 너무 가벼운 관계? 너무 남이 되기 쉬운 관계들이 돼버렸어. 예전에는 그래도 사제지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제가 지금 애들을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저랑 오늘 같이 점심시간에 얘기 나누던 선생님 저랑 연차가 똑같거든요. 같은 학교고 그래서 평소에도 얘기가 잘 통해서 재밌게 얘기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생각이 똑같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네요. 지금 뭐 저랑 다 잘 못 지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이 너무 강렬했어. 그때 만났던 애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졸업한 게 딱 한 번이에요. 걔네한테 제가 사비로 먹을 거 사주는 것만 생색내는 게 아닌데 그만큼 시간과 돈을 많이 썼다는 거죠. 한 200~300은 썼을걸요. 제가 교사 월급 많지도 않은데 늦게까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제가 사적인 시간도 많이 할애해서 했었죠. 고3 되더니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대면하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잘해주지도 못한 애들인데 저한테 감사함을 느끼고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오히려 제가 더 신경 쓰고 관심을 줬던 애들은 남이 됐어요. 남보다도 못합니다. 첫 해 때 애들은 중학생들이잖아요. 졸업하면 고등학생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내신 시험 끝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신 시험 끝날 때마다 선생님 저 시험 끝났어요. 같이 놀아요. 밥 먹어요. 저희랑 같이 놀러 가요. 뭐 이런 애들 있었어요. 걔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때마다 걔네랑 만나서 대학로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밥 먹고 제가 차가 있었으니까 애들 차 태우고 가서 서울 근교에 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그 여름방학이 되면은 여름방학 됐다고 또 연락 와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간 적도 있습니다. 당일치기죠. 동해바다 가서 같이 닭강정 먹고 저녁에는 삼겹살 먹고 순서가 잘못됐네.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낮에는 해수욕장 가서 튜브 하나 빌려다가 그 4~5명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거기서 위험한데 그렇게 놀고 장난치고 시장도 돌아다니다가 또 해변 가서 쭉 사가지고 불꽃놀이하고 놀고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에요. 늦게 돌아와서 다 집에 데려다주고 제가 그날 새벽에 응급실 실려갔잖아요. 그 닭강정 먹은 게 잘못돼가지고 다행히 애들은 괜찮았는데 저만 배탈이 심하게 나서 계곡에 한번 놀러 간 적도 있습니다. 계곡에 가자 그래서 계곡에 가서 제가 닭백숙을 만들어 줬어요. 계곡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수박이랑 닭백숙 할 닭이랑 재료들 사가지고 거기 자리 하나 자리세 주고 빌려서 닭백숙 만들어서 애들 주고 수박도 잘라주고 같이 계곡에서 물놀이도 하고
너무 재밌었네요. 한강 라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한강에 가서 한강 라면도 같이 먹고 거기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제 생일이 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이 아니라서 제가 축하를 원래 못 받는 게 맞는데 제 생일이 되면 애들이 항상 축하해 줬습니다. 생일 케이크 들고 한번 찾아온 적도 있어요. 저한테 생일 케이크 들고 와서 집 앞까지 찾아와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 추억이네. 너무 고마웠죠. 그때 사진들 다 있어요. 그 밖에도 정말 뭐 많이 같이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교사로서 애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이러니까 나름 보람이 있다. 내가 훌륭한 교사는 아니어도 재밌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그런 거죠. 이제 교직을 떠날 때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게 재밌고 좋았었는데 수업하는 것도 재밌고 좋았었고 근데 모든 재밌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때가 그립네요.